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미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호, 네.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아이콘이 떠났습니다. 어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이라 할 수 있죠. 헐크 호간이 71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자, 두건을 쓰고 손을 크게 휘두르면서 귀에 갖다 대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저 티셔츠를 멋지게 찢는 저 모습은 헐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폭발적인 함성을 이끌어냈던 이 헐크 호간의 생전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Look at that! Hulkster wonders. We're seeing... When they took a shot at my hero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amania run wild, brother. Let Trumpamania." 아마 프로레슬링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라 하실지라도 헐크 호건을 생전에 뭐 뉴스든 다양한 영상 통해서 한번 저 사람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최재문 교수님 네. 미국에 13년간 계실 때 혹시 헐크 호건과 한번 대련해 보셨어요? 제가요? 네. 아니, 안 해봤죠. 대련 안 했어요? 안 해보고 네. TV에서만 봤죠. 아, 근데 네. 그때도 미국에 제가 있을 때도 프로레슬링 그 당시에도 유명했었어요. 미국에서는 계속 있었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헐크 호건에 대해서 다 팬심을 갖고 있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네. 바이크 이거 타고 다니는 모습도 뭐 사진에 많이 찍히고 이랬거든요. 그런 모습도 대단하게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이게 네. 1985년도부터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이 하나의 연예 스포츠화 됐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수만 명이 저기 장면도 나옵니다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쇼맨십이 발휘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 중심에 헐크 호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앞세워서 영화 로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영화 로키 3에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요? 다른 여러 연예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을 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멋진 모습을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보내기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챔피언십을 6번 우승을 했고요. 네. 극적인 퍼포먼스로 인기가 높았던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뭐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플로리다 주에 이제 자택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 그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 안타깝고요. 특히 지난번 전당대회 때 공화당 전당대회 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특히 추모의 글도 올리면서 애정을 과시를 했고요. 네. 벤스 부통령도 함께 추모글을 올리면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함께 추모를 하고 있는 저때가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이제 올랐던 네. 뭐 지지 연설했던 그때 모습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본명인가 했더니 아마 이 본명은 따로 있고 예명이 헐크 호건인데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느낌, 헐크의 느낌을 주면서 많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또 희망과 또 즐거움도 줬던 헐크 호건이 일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팬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누구길래 이런 깨달음을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에. 네, 이래서 죄짓곤 못 산다. 이 제목 지금 소개해드릴 주인공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5월입니다. 대전의 번화가에서 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식당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장소를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주차를 하면 되겠다. 장소를 딱 찾고 네. 주차를 쏙 합니다. 어허. 그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흰색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자는 깔끔하게 주차를 쏙 하고 마친 다음에 네. 차에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할 겁니다. 깔끔하게 잘했어요, 주차. 주차 한 방에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성과 마주치게 되거든요. 딱 마주치죠. 마주친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은 운전자가 주차한 이곳은 바로 지구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분이 안진영 기자님 CCTV상 보니까 뭐라 약간 좀 나무라는 것 같아. 아저씨, 그거 원래 내가 딱 그 대놓으려고 딱 지금 하고 있는데 아저씨 막 되면 어떡해요 그거. 딱 그런 상황이냐 이게 지금. 사실 경찰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근무 중에는 40대 경찰 네. 딱 봤는데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뭐가 이상해요? 일단은 물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구대를 방문하셨냐. 근데 이 남성이 뭔가 좀 수상한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손짓하는 거 보이셨죠? 네네. 잠깐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운전자가 순순히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운전자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급히 차를 몰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경찰관이 한 명 더 와서 이렇게 두 명이 제지합니다. 네.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저렇게 출발을 시도하는데 네. 경찰 차문을 강제로 열고 이 남성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거네 김현희 평론가님. 아저씨 여기 잠깐 주차해도 요즘 주차요금 다 내야 돼요. 주차요금도 안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요금 내세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경찰을 보면서 뒷걸음질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이 40대 운전자는 경찰을 본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맨눈을 가진 경찰관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운전자 더군다나 얼굴이 붉고 말투는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분들이 이 지구대 안을 보면서 다른 팀원을 아마 불러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차에 타고 창문을 내리더니 그냥 갈게요 하면서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더 수상쩍죠. 네. 재빨리 이 운전자의 차 문을 열고 빨리 하차를 하시라. 내리라고 한 다음에 네. 예상대로 뭐를 했을까요? 음주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네. 0.145%. 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0.0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이미 상식이 됐어요. 0.08%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이 사람은 0.145면 만만치에 만만치. 만만치죠. 거의 2배 가깝잖아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A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네.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식당으로 또 이동할 목적으로 얼씨구. 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운전을 했으면 몰래 갔으면 또 안 들켰으면 모르는데 저기가 일반 주차장인 줄 알고 쓱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펌하셨으면 그러니까 진짜. 지구대 표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식당 주차장인가 보다 하고 거기다 세우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구대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경찰과 딱 마주치게 됐고 800m를 운전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이고. 그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뭐 지나가는 사람을 치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취 상태에서 맞아요. 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발로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만만치였으면 지구대 표시를 보고 저 인간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난 지구를 사랑해. 나 지구에 살고 있잖아. 혹시 그러고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어쨌든 아까 영상 보니까 결국에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혹시 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수라는 건 자발적으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고 좀 수상쩍게 여긴 경찰이 다가가서 좀 어떤 왜 오게 됐는지 설명을 요구하니까 저 이만 가볼게요 이러면서 도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행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네. 결국에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유 세상에 이래선 죄짓고 못 살고요. 제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가 정말 박멸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마이크를 잡다가 가위를 든 이지연. 시청자 여러분들, 이지연 누구더라? 내가 아는 이 배우는 전지연이고 내 옆집 아줌마는 박지연인데 이지연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대박 사건. 시청자분들이 안진영 기자님 아마 이지연 씨 본명은 몰라도 이분들 아실 것 같아요, 세상에. 아마 보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네가 참 좋아 다음에 짝짝짝을 함께 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네네네. 이지연 씨 주얼리 멤버로 18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와. 이 노래 외에도 슈퍼스타까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남다른 매력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지연 씨가 최근 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2023년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이 꿈 쉽게 이루어졌다면 꿈이 아니겠죠. 실기 시험에서 몇 차례 떨어지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무려 8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어머, 이지연 씨 본인이네 지금. 네. 맞습니다. 오. 그야말로 7.8기 끝에 지난 3월 이 미용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와.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해요. 1년 3개월을 준비했는데 지금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거든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던 기분이었다고 하고요. 애들 키우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또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아까 뮤직비디오에 나온 이지연 씨와 지금 마네킹 얼굴을 이제 대상으로 미용, 헤어, 머리 하는 거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이지연 씨 그 사진 속에 보니까 진짜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애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사적으로는 조금 굴곡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연 씨가 이 주얼리를 탈퇴한 게 2006년이었는데요. 2013년에 회사원과 결혼을 해서 딸 아들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6년에 이혼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의사와 결혼을 했지만 2020년에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2차례의 이혼을 겪는 이런 개인사 속에 하지만 이지연 씨는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인 딸, 4학년인 아들 이렇게 둘을 키우면서 홀로 양육을 해오면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혼 후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황장애도 오고 뭐 그래서 이 아기가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서 집 앞에 이제 데리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건너면은 가게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걸 못 건너갔다 그래요. 어머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아들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는 그런 시간이 있을 정도로 공황장애 등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미용사로서 제2의 인생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른바 싱글맘, 워킹맘 생활하는 게 얼마나 진짜 벅차고 힘들까요? 진짜 엄마 이지연으로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생활일까요?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공주 두분 지났어 쭈쭈 뭘 했었어? 잘 잤어요. 잘했어. 잘 먹어. 아니야 소연아 안 돼. 두수 줘. 내수 줘. 아니야. 내수 줘. 세수. 안 돼. 아 세수. 내수 줘. 아 세수. 그럼 세수 듬뿍. 세수가 빡빡. 야 이씨.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도 강해져서 싫은 거는 말대꾸도 가끔 하고 말을 안 듣네요. 힘드네요.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 힘들고 늘 피곤하고 사람들이 보면 어디 아파 막 이렇게 얼굴이 좀 푸석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육아는 전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진짜 힘들긴 하겠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 18살, 19살 때 주얼리를 통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나이가 벌써 40이 더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딱 봤을 때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갸냘픈 모습인데 네. 일과 육아를 아주 야무지게 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년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근력 왕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반전 근육이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하. 깜짝 놀라실 준비하시고 진짜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너무너무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바닥을 기면서 아, 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때요? 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도 더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건강하고. 대박 사건. 이지연 씨 정말 운동의 진심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같은 워킹맘이신 장유미 변호사 보실 때 어떠세요? 저와는 천지 차이인 왜요? 삶을 살고 계세요. 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생존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만 하고 아, 있는데 네네. 정말 이지연 씨는 주얼릴 때도 워낙에 예뻤지만 지금도 미모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네. 또 엄마로서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아들의 어떻게 보면 천재성이에요. 천재성. 예, 이 남다른 육아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한 압박은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허허.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 이제 교육 육아 프로그램에 네. 이지연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금쪽이로 해서 이 둘째 아들이 말썽 부리고 엄마 말 듣지 않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래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지연 씨가 내린 결론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에게 좀 맞춰주고 아이의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해주다 보니까 아이와도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아이도 말썽 부렸던 부분에서 많이 진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둘째 아이가 아들이 큰 수학의 재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에. 네, 3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는데요. 3학년이 3학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도 대단한데 네. 4학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진짜예요? 최우수상을 탔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 저는 이제 그 사인가 봐요. 예, 같은 세상에. 엄마로서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고 네. 이지연 씨도 이 아이를 키우면 내 아이의 어떤 장단점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남다른 두뇌를 가진 것 같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이가 공부할 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때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머나. 아마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천재성을 보이는 것 어머나. 같다라고 또 아이랑은 또 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 듣고 이지연 씨 아들 봐서 그런지 몰라도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이지연 씨도 7전 8기 끝에 미용사 자격증도 땄고 국가고시 땄고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나 옛날 정말 잘 나가는데 주얼리 하면 나 정말 많은 인기 얻었는데 나 그때가 그리워.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아볼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아, 진짜요? 지금이 진짜 인생 같대요. 와.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크 잡고 노래했을 때도 좋았지만 자기가 이제 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것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네. 미용제 자격증 따서 일하잖아요. 그럼 힘들 때도 있대요. 근데 그때 흘리는 땀이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실제로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저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때보다도 네. 내가 땀 흘려서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내 인생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주변에서는 연애 왜 안 하시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만날 시간조차 없대요. 아이 둘 돌보고 일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그럴 시간에 연애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이 아이들과의 삶 또 이 미용사로서의 삶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또 생활도 뉴스파이트가 기대해보고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머나 반가운 이름 석자예요. 봉다리 이봉주 씨인데 근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보통 마라토너니까 국민 마라토너니까 반환점 돌고 다시 달다 이거는 말이 된대. 지옥 끝에 다시 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게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이봉주 씨가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직접 꺼낸 단어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전해볼게요. 지난 4년 동안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았다. 네? 그땐 30분이라도 내 몸으로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이봉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엄청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봉주 씨가 고개가 앞으로 꾹 숙여졌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맞다. 들지 못하는 상황, 굉장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기억나요? 저 모습.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던 이봉주 씨가 이듬해 난치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병의 이름이 근육 긴장 이상증입니다. 근육이 굳거나 몸이 뒤틀리는 질환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대학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봉주 씨는 그때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마 여러분도 저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면 보세요.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라면 바꿔 말하면 지금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일 거 아니에요. 이봉주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늘 아내한테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100m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복직근 쪽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수축이 반복되는 거죠.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그 약에 의존해서 이렇게 잘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지금은 뭐 한 70%, 80%는 이제 좋아진 상태예요. 세상에 먹먹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앞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던 모습에서 많이 MBN 예능 프로그램 뛰어야 산다에도 잠깐 나왔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고개를 완전히 든 모습.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인데도 안진용 기자님 100% 회복이 아니라 70에서 80% 정도 회복됐대요.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진행 중인 게 가장 중요한데 이봉주 씨 이렇게 난치병이라고 하면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를 고쳐야 나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분이 그냥 유명인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잘 뛰던 분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심적 고통이 심했겠죠. 근데 이런 이봉주 씨에게 이 기적을 가져온 건 단 한 사람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미순 씨인데요. 다름 아닌 이봉주 씨와 24년째 결혼 생활을 알콩달콩 이어가고 있는 아내 김미순 씨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잘 먹고 잘 자고인데 일단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고 마사지 해주면서 좋은 것을 잘 먹였다는 거죠.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봉주 씨 아까도 얘기 들으셨지만 잠을 잘 못 잤다고 했죠. 어느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그 후 복부 경련이 줄어들고 어머나. 조금씩 이렇게 회복하고 운동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 기간이 무려 2년이었는데 2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100m, 그다음에 6개월 뒤에는 3.6km, 다음에는 5km. 어머나. 이렇게 이봉주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이거는요. 진짜 사랑의 힘 그거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사랑의 힘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사랑의 힘 플러스해서 미순 씨가 갖고 있는 능력도 저는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뭔데요? 왜 그러냐면 미순 씨가 원래 간호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처음에 이랬대요. 이제 아니 원인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이번 입장에서 황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 다 돌아다녀도 원인 안 되고 확인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이러니까 포기하기 바로 직전에 미순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은 해볼 게 더 있다. 세상에.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해보자 이제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서 결혼 전 간호사로 근무했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의료사역들 다 뒤졌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고 아까 얘기 들었지만 제철 음식으로 음식 만들고 마사지 해주고 아, 그 아무나 못해요, 못해요. 진짜. 이걸 4년 동안 한 세상에.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묵묵히 아내가 옆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봉주 씨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집안일하라, 아이들 돌보랴, 나를 챙기라. 아내는 슈퍼맨이었다. 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저 밑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봉주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내신데 근데 보세요.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어떤 숨은 배경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도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봉주 씨도 그만큼 아내한테 헌신적으로 마음을 썼기 때문이에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한 게 2002년도였잖아요.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두 부부 사이에는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결혼식 때 사진인가 봐요. 결혼식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내 김무희순 씨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오빠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6살이었다고 하는데 이봉주 씨가 먼저 아내에게, 아내는 좀 주저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세상에. 결정하기 쉽지가 않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고받는 이런 부부관계가 좋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아이를 입양한 게 이제 15년 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친 두 명의 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로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 잘 기르고 있는데 이 아들, 입양한 첫째 아들이 벌써 군대까지 다녀온 의젓한 청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말이 쉽지. 처조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한다? 근데 정말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시에 김현일 평론가님, 결혼식 때 아까 보니까 2002년 잠실 주경기장이면은 또 월드컵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막 어떤 국민적 어떤 관심도 지대할 텐데 거기에 많은 하객들이 왔을 텐데 혹시 하객으로 안 가셨어요? 저는 못 갔지만 저희 남편이 결혼식 사회를 봤습니다. 백천영님이요? 이봉주 씨가 뭐 당시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네.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형님 결혼식 사회 좀 봐주세요 해서 아주 흔쾌히 가서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당시 저 이봉주 씨가 입은 결혼식 의상을 보면 앙드레긴 선생님이 그때 해주셨고 어쩐지. 네. 그리고 축가하는 가수 윤도현 씨가 와서 축가를 대박 불렀고 쌌고. 정말 아주 호화 결혼식을 그러니까요. 한 건데 하객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저 앙드레김 의상을 입고 뛰어 들어오는 퍼포먼스를 했다 와. 그래요. 신랑이지만 뭐 뛰는 것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일각이 으뜸이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뛰어 들어와서 결혼식을 했었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그리고 또 성화로 그 불을 켜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촉을 밝히는 걸 성화로 했던 거죠. 아, 대박 샀고. 당시에는 그 마라톤 대회 1, 2위 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화촉을 밝혀줬었다고 세상에.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 이봉주 씨가 평상시에도 얼굴 보면 너무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끝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부부의 인생 마라톤 이 후반기에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도 진심으로 이봉주 씨와 김미순 씨 앞으로의 삶, 결혼 생활 또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자, 분위 바꿔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제목을 잘못 본 거예요. 다른 차도 뭐 음주운전 차량 이것도 아니고 지금 순찰차가 중앙분리대를 부쉈다고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3일 경북 구미안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다름 아니라 순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에?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순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죠. 그러네요. 저 멀리 보이는 검은 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를 이어가는데 결국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과 잠시 후 그만 이 순찰차 부딪히고 맙니다. 어허. 자, 아랑곳하고 도주를 이어나가다가 네. 순찰차를 충격하고요. 그 충격으로 순찰차는 중앙분리대를 밀고 나가다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하마터면 진짜 이 경찰분들 아찔한 상황, 그리고 반대편에 오던 그 차량 운전자분들 아찔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까지 경찰들이 쫓는 거라면 저 검은색 차량 운전자 뭔가 심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때가 오전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라는 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러던 중에 문제의 차량을 딱 발견을 하고 경찰이 차종
차 색깔, 차량 번호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세웠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자는 이런 정차 요구를 아예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렇게 이어간 겁니다. 세상에 최지문 교수님 저 몹쓸 검은색 차량 운전자 보세요. 아니 인도로 올라가서 도막 내빼는 거 지금 사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 앞에 차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럼 예. 멈춰야죠. 근데 그걸 부딪히고 나서 인도로 세상에. 올라가서 갔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런 못된 행동을 하고요. 결국 순찰자와 사고가 나고 순찰자를 밀어내가지고 결국 중앙선도 넘게 만들었잖아요. 아하.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앞에 그러니까요. 차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저 나중에 나올 텐데 부딪혀서 중앙선 넘을 때 앞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니까요. 아하. 그런데도 네. 경찰 순찰차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네.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저 보세요. 인도로 예,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부딪혀서 아이고, 세상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앞에 차가 오고 있다니까요. 네네네. 여기 지금 차가 오고 아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네네. 그것도 잘 피해서 무사히 5km를 추적해서 저 범인을 저런 위험한 행동을 했던 저 사람을 결국 체포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근데 장윤민 변호사님 보세요. 아니, 밤에 음주운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요즘 보면 왜 낮에 진짜 술 퍼먹고 운전대장 인간들이 이게 많은 거야 진짜. 그런데 단순히 그냥 부딪히면 서기도 하고 이런데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놀라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0.292%. 얼마요? 0.292. 저도 거의 못 봤던 수치인데요. 세상에. 이거 한 소주 3병 이상 정도 마셨을 때 제정신이야, 나올 수 이 있는 사람은? 수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히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더 큰일을 벌인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뭐 손괴죄, 뭐 특가법상 사고 미조치 이 남성 당연하지만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정말 시민들의 제보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번 이런 사고 소식 이런 거 전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음주운전 이 운전자한테 처벌 좀 강화되는 법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엄마 제 소비 쿠폰 주세요. 아니 근데 엄마라는 것은 학생이거나 어리거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내용을 볼게요. 우리 언니의 딸이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조카의 이야기죠. 네. 이 중학생 딸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내놓으시오라고 난리를 쳐서 어머나. 언니네 집이 지금 완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나. 뭐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분 중에는 이번 주부터 이제 지원이 신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학생한테도 지금 장윤 변호사님 중학생한테도 소비 쿠폰 지급되는 거예요? 예,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되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본인이 개별 신청하면 되고요. 어허.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탄생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수령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여도 이 주민등록상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성년자가 본인이 신청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가 대신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안진영 기자님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 이놈 자식 봐라.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웠는데 어쭈 네 걸 내놓으라고 이럴까요? 어떻습니까? 이 해당 사연이 확산되면서 정말 누리꾼들의 찬반 여론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찬반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중2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중학생 딸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퇴근해서 가면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할지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저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네. 일단 중학생 딸의 의견이 일리 있다는 의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이다. 그 가족 구성원이 있어 나온 돈이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그 아이에게 나온 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애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은 줘야 된다. 이거는 절충안입니다. 네. 그리고 주면서 이 김에 경제 교육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조언도 있었고요. 네. 한 번에 나눠주는 건 좀 그렇고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아빠 구두 닦으면 한번 좀 줄게. 엄마 뭐 설거지 한번 해주면 줄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예. 아이 이름으로 나왔어도 부모가 대리해서 수령하게 한다는 건 그걸 부모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어차피 자녀 학원비나 식비 지들한테 쓸 돈인데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입히고 먹이고 한 이 돈 다 내놓으면 소비 쿠폰을 주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가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데 최전봉 교수님 혹시 네. 뭔가 이 지혜로운 상황 솔로몬 해법 없어요? 저 어떻습니까? 솔로몬 해법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아이한테 돈을 주되 네. 용돈에서 까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아니 왜냐면 네네. 사실은 용돈도 이제 부모님이 줘서 생활하는 용돈 비용. 제하다 까란 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비방송 용어니고 제하라 용돈이 제하라. 네네. 용돈에서 그 부분만 빼고 주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국가가 물론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아이에게 또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쓰는 돈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제한이 없을 거니까 제한돼 있을 거니까 그 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돈 또 엄마가 받은 돈으로 고기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용돈에서 그걸 제하고 15만 원이니까 15만 원 주고 그러면 서로 받는 사람은 내가 받아서 기분 좋고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 경제에 큰 문제 없으니까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까 누리꾼 분들의 말씀도 종합해 보니까 막무가내로 윽박지를 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놈 새끼야! 엄마 아빠가 널 다 키우는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면 다 수긍하지 않을까 그 방법론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